됐지? 거기서 포맷을 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포맷하면 안 되는 거야. 됐어? 예. 아이고, 양귀보살 잘하는 거 이런 거야. 오늘의 공부는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끝까지 수행해요. 죽을 때까지. 수행이라 하면 좀 말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배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른 말로 유연입니다. 유연. 부드러움이에요.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불교를 배울수록 까칠해지고 따지고 부정적인 거.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한 번, 두 번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계속 따져 묻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쭉 보세요. 이렇게 잘랐잖아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자기라고 하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왜 자기라고 하는 컵에 물이 가득 찼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그리고 편협된 사람, 성격이 각이진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심리학자 그러죠. 어릴 때 트라우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릴 때 트라우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완화시켜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 나를 없애라, 나를 먼저 비워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나는 지금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 겸허.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 좀 부족하다. 당신 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모른다 하는 걸 알아차려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중요한 점을 잊고 있습니다. 이 공자의 얘기인데, 어느 고을의 태수, 애공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문답을 나눈 게 있어요. 공자가 이제 여러 나라를 출력하고 와가지고 인사하러 가니까 그 태수 애공이 격려차 또 농담 반 진담 해가지고 이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공자에게 말을 했죠. 우리 거울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두고 갔다 잊어버리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이랬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자는 정색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면서 진실한 말을 하죠. 아내를 잊어버려도 반드시 그는 생각이 나겠으니까 찾으러 올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중요한 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탐진치 삼독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돈에, 명예에, 잘난 척에.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뭔가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쇼핑에 중독이 된 거나 아니면 뭔가 또 박해를 향해서 계속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신문 사회면을 보면은 맨날 사건 사고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정신적 부분 그냥 바깥 부분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명예, 지위, 그리고 쾌락, 향락. 그래서는 자신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너무 허무하다. 그때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또 세상에 휘둘리게 되겠어요.
또 중요한 게 일단은 자신이 한번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자가 말했어요.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낫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여튼 좋아해야만 베테랑,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일에 처음에는 누구든 잘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힘들어도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는 뭐예요? 힘이 붙어요. 탄력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좋아지게 돼 있고 힘이 덜어지게 돼 있고 또 뭐예요?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스킬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니까 남까지 이제 인도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맞이해야 돼요. 자기 인생 생활 방식, 리턴 포인트, 조금 생활 방식을 좀 들어보고 조금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하기에는 인내라는 게, 참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 견딜 수 있으면은요, 진짜 이 정신은 더욱더 이렇게 단련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성숙돼야지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정신이 미성숙되면 불평불만, 남을 꼬집고, 남을 바꾸려 하고,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50kg, 60kg예요. 자기 몸이. 근데 자기가 50kg, 60kg의 짐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걸어갈 수 있거든요. 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한 10kg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맘만 먹으면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10kg 물건을 들으려면 힘들어서 못 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아우성치고 불평불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정신세계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남에게 대신 지게 할 수 없거든요.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타난 현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자기가 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걸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슬픈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손해를 봤다, 억울하다, 남이 날 무시했다. 그럴 때 질질 짜는, 눈물 흘리는 그런 씨앗으로 삼지 말고요. 네? 자신을 연마하는 그런 양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없으면 자신의 정신세계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야 돼요. 나의 자아에 상처가 나야지만이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절의 도반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생각을 가진 도반이죠. 안 좋은 생각 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잘못 사귀면 더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괴로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면은 왜 나만 그래요. 자신이 겪은 건 최고라고 그럽니다. 나는 여기서 막 힘들게 살았어. 너무 과시받았어. 무시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한심한 일이에요. 상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신의 생활 방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과거를 소급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항상 자기를 갖다가 은폐시키려 하고 열등감이 많고 항상 비교 분별해가지고 왜요?
타락합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거든요. 바꾸려 해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웬만한 내가 용기와 에너지가 없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건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업이에요. 업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업습이라 하고 습기라고 합니다. 이게 에너지예요. 기운이란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지가 아주 서운을 세워야 돼요.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방식, 견해,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는 방식으로. 남이 잘하면 꼴 못 봐요.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신 분들 문제 일으킨 사람 다 그랬어요.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기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남을 상처 입힙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든요. 남을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이런 것 덕분에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됐다.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사물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좋은 면, 나쁜 면.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이 공이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근데 항상 보면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견해의 습관. 이것도 습관이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비꼬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꽈배기처럼. 근데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 다 틀려요. 진짜 온전한 사람은 하나의 사물을 놓고 좋은 점도 보고 나쁜 점도 봅니다. 부정적인 면도 보고 긍정적인 면도 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관계를 해야지만이 서로가 좋을까. 이게 바로 중도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건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깊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 깊다. 10분만 대화해보면 압니다. 10분만 대화해보면. 뭐 저만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그게 바로 극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극단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앞에 상대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요. 힘들어요. 슬퍼요. 그죠? 앞에 상대가 나를 맞춰주고 나를 받들어주면 좋을 텐데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될 텐데 안 되거든요. 왜 그랬어요? 각각 다른 인생이고 각각 다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있지만 틀을 다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안 좋은 점을 고쳐주려 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부처님이 화신 저렇게 변화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도반일 수 있어요. 그 주위 사람 관계의 이익에 얽혀있는 관계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의 어록에 있는 거, 그 마조스의 얘기할게요.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벽돌은 갈아도 거울이 되지 않는다 있죠. 마조스님이 수행 중에 이릅니다. 좌선을 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수행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좌선하고 있었는데 스승인 남학회영 선사가 그 보니까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옆에 와서 벽돌을 갈죠. 벽돌을 가니까 쓱쓱쓱쓱 소리가 나잖아요. 마조스님이 소리가 거슬려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하니까 벽돌 간다 했어요. 벽돌 가서 뭐 하시려고요? 거울 만들려고. 이건 말이 됩니까? 벽돌 갈아가지고 어떻게 거울 됩니까? 너는
네가 자선한다고 부처가 되냐? 응? 자선해도 부처가 안 돼. 네가 네 자신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자선하면 부처가 돼. 근데 네가 중생이라 생각하고 자선하면 부처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쭉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러죠. 우마가 소수레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오르냐 수레를 때려야 오르냐. 물론 소를 때려야 됩니다. 근데 소를 때려도 수레가 망가지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답은 두 개예요. 결국 뭐겠어요? 인간의 마음가짐. 인간의 마음가짐이 좋아도 수행 방법, 생각 변해. 그리고 방법론.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지만 될까? 그 방법론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일상생활에 연결을 해보면 맨 밑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 공부해도 부처 안 됩니다. 지금 정치인 보세요. 최고 학부 나왔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나쁜 사람이 더 많을까? 왜 그럴까요? 의무교육, 사회교육 해가지고 부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전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경전만 배워도 안 돼요. 치우친 거니까. 사회교육만 해도 안 됩니다. 치우친 거니까. 경전은 평등의 가르침이죠. 사회교육은 차별의 가르침이에요. 양쪽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교육을 통과했어요. 지나갔죠? 차별의 세계예요. 이렇게 해야 돈 번다. 이걸 많이 해야 된다. 서로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을 갖다 가르치줘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다. 다 평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극단입니다. 양쪽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차별의 세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평등의 세계를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모든 나타난 현상의 문제는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를, 나에게 원인을, 나에게 솔루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찾잖아. 남을 바꾸려 하잖아. 남을 꼬집잖아.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도 아무리 그 병원 가서도 낫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처님 공부하면, 마음 공부하면 낫습니다. 옛날에 어떤 위궤양 환자가 병원에 갔어. 근데 안 나서요, 잘. 위궤양이 빵꾸난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럽니다. 그 위궤양 환자에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낫습니다. 위가 어딨죠?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여기요 하니까. 그래서 안 낫습니다. 위가 아프면 위에 신경 쓰면 위 안 낫습니다. 위가 아플 때는 과음도 하고, 위가 아플 때는 과식도 하고, 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저절로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면 아픈 데에 꽂히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데 꽂혀가지고, 그걸 뭐예요? 원인을 찾는데 남에게 찾아, 밖에 찾아, 자기에게 안 찾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요. 위가 아프면 뭐야? 맨날 감싸 있습니다. 위에 대해서 잊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면 안 아파요. 이게 방법론이에요.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 아픈 거 신경 쓰지 말고 노래방 가서 노래나 하고. 요즘엔 노래방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절규한다잖아요. 처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왜? 너무나 공부 안 하니까. 불교 공부예요. 평등 공부입니다. 인간성을 희망하는 공부 안 하니까. 무슨 공부합니까? 남을 이기는 공부. 경쟁의 원리에 대한 공부만 하잖아요. 경쟁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낫기 위해 가지고. 꾸미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발산하기 위해서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쇼핑하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해야지. 오버하니까 문제가 돼요. 지나치니까. 그럼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승전결에서.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잘못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전부 다요.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교육, 에듀케이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인재 육성.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 교육, 자식의 인재 육성. 사회도 그래요. 조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인재 육성, 교육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아주 소중하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참 아파요. 근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문에 뭐예요? 거기서 오는 진짜 뭐 좌절감, 딜레마, 스트레스, 인간관계, 트러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초죽음이 되고 녹초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입장입니다. 내가 인재 육성을 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교를 배울 때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인재 육성하는 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보세요. 자식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성장됐죠. 어른이 됐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눈치를 보잖아요. 남편의 눈치 보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상대의 연에 닿아서 자신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보다 선생이 더 공부 많이 합니다. 선생이 학생 가르치다가 선생의 공부가 더 많이 돼요.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10배 이상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돼야 된다. 상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내 공부가 먼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항상 나는 부족하다. 그럼 왜 안 될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럴 때는 뭐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자성이 촉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성 촉구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성찰해서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또 교육자는 말하고 있죠. 교육의 진실한 도리는 자기를 기르는 데 있다 했습니다. 이 진제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진실한 진리예요. 자기를 자기를 교육시킨 데 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교육하는 것은 남을 교육시키는 최척경이다.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배우면 상대는 저절로 교육이 돼요. 그리고 상대는 기뻐해요. 야, 너 절에 가더니 또 달라졌어. 그거 알아? 달라진 거? 나 모르는데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안 달라지면은 문제 많아요. 절에 와서 안 달라지면 문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옛날 말버릇, 생활 방식을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야, 오늘 좀 바뀌었네. 내일은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 운동, 요가, 수영, 사이클, 운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달라진 걸 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대로인데? 아, 그래? 그리고 넘겨보세요. 사람은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갈릴레이가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 어떤 사람을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첫째, 자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라도 배려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 소설가들, 작가들 그 신문 보니까 나왔던 신명봉, 심재본지, 그리고 또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미도 그래요. 헌신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회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배려심을 가져야 되고 남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능력이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과 자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와 연을 맺는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만나는 앞에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야. 비열한 사람 보면 자기 비열한 마음을 보고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마음을 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심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마음의 땅을 안 좋은 건 없애고 좋은 거는 개발하고 그래서 배려심, 조화, 하모니 그걸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달라져요. 왠지 웃음이 나오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면은 올수록 송충이 오는 것처럼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처세술로서 이렇게 뭐 은폐하려 하고 감추려 애를 쓰지만 언젠가 그 기운은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사람을 기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르는 사람의 입장,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고 있다. 무슨?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문제 하나 낼까요? 상대의 마음 알아요? 상대가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상대의 표정 봅니다. 상대의 마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알 수 있어?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가 안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예, 그게 교만이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좀 정열적이고 나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정의. 그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는지 알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상대와 관계한 그 경험에서의 그 사람의 잣대, 기준,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절대 몰라, 사람은. 왜? 깊은 마음까지 알 수 없어.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당신이 그런 마음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 시험하려고 얘기했는데. 이럴 수 있거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 아무도 몰라요. 당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무슨 건방지게 어떻게 사람을 알아? 절대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뭐요? 10길 물속은 우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 마음은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야.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습성을 알 수 있어. 습관으로. 표면적으로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야. 겉의 마음이지.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정신세계가 깊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거든. 근데 조금 드러냈잖아. 그럼 그게 그 사람이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파악할 뿐이지 그 사람 내면의 세계는 아무도 몰라. 좀 전에 우리 그 춘자보살님이 스님 거기 얼굴에 대고 카메라 대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잖아. 그러면 저보 사람 왜 또 저런 말 하는 거야. 에이, 웃기지 마.
당연한 거지. 안 보이잖아. 나도 안 보이는데 보잖아. 그건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신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뭐예요? 내 얼굴을 보고 들으면 2배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강의를 들으라 하지. 그리고 보세요. 인터넷에 올리잖아. 근데 그거는 죽은 강의야. 직접 숨결을 느끼고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저 보살님 스님 좋아하나 보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착각하거든. 얼마나 어리석어. 제 말 맞죠? 참 어리석어. 정말 어리석어. 그런 사람 보면은 웃죠.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뭘 공부를 하겠어. 원래 나도 그랬어,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채소나 그런 거 재배할 때 보면은 이 땅, 토양 전체가 비옥하지 않으면 가지나 채소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소에다가만 신경 쓰면은 채소가 자랍니까? 그리고 채소는 자기 개인이에요. 땅, 토양, 기후, 물, 그거는 뭐겠습니까? 전체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 나하고 인연된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행이라고. 이게 진짜 불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됩니까? 형식적이지. 그러니까 서로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고충을 얘기하고 서로의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는 그 도반이 돼요. 그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지. 괴로운 거, 슬픈 거 얘기 안 하잖아. 문제거리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그 얘기하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집안에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남편이 어제 외박했어요. 자식이 이런 문제 일으켰습니다. 왜 없어? 절에 와서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아,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만 가지고도 결국 뭐야? 마음을 해결돼 있어요. 스트레스 발산됐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지 말고 차라리 절에 와가지고 노래 대신 뭐예요? 나의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 들어올 수 있잖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내 정신세계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자 말합니다. 특히 애들에게 배우자 그러죠. 애들은 순수하잖아. 요즘에 영악한 애들도 많지만은. 그냥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실험보다 나은 교육자는 없어요. 제일 큰 교육은 실현입니다. 실현이 있어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힘들게 사는 것만 가지고는 또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또 안 돼.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걸 남에게 전하자. 교만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야? 이게 찌르는 게 아니라 그래요. 당신도 힘들군요. 아, 사실 나도 있잖아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힘들게 살아도 내가 긍정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한탄하지 않고 뭐 때로는 한탄했지만 내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에이, 당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생각나네요. 눈물 나네요.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해야지는 게 뭐예요? 배우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되겠어요? 나 옛날에 힘들었는데 나는 자만족했습니다. 교만이야. 그런다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100% 똑같이 될 수 있는 게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연이 달라요. 연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모방하는 거는 위험천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의 시기, 그때의 인연, 시간 공간이 있었고 나는 나의 시간 공간이 있다고요. 물론 참조하는 건 있지만 그대로 흉내내는 건 안 돼. 누구예요? 그 토마스 에디슨이 초등학교 중퇴를 하니까는 아 나도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연구해야지. 에이그 망조들어.
쭉 보셨죠?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남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갖다가 진짜 자신 확립,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 공부가 바로 불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시죠? 2016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2012년입니까?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지만은 뭐 세계 각국을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신 우루과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죠?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대통령, 최고로 가난한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브라질에서 연설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건 지경구설 읽어보세요. 목이 아프네요. 대통령 연설문. 이곳에 오신 정부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브라질 국민과 지우마 호제프 대통령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여기에 서서 연설한 훌륭한 연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의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현재 잘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발전과 소비 모델을 흉내내자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독일 가정에서 보유한 자동차와 같은 수입차를 인도인이 소유한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어느 정도 남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 부유한 사회가 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세계의 80억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지구에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명은 시장 경제와 경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한의 소비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시장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자원을 찾아 세계 곳곳을 다니는 세계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화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자비한 경쟁에 바탕을 둔 경제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연대나 더불어 살아가자는 논의를 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동료이고 어디까지가 경쟁 관계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인류가 만든 이 거대한 세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같은 소비 사회에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량 소비가 세계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고가의 상품을 소비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사회의 모토인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이 그리고 빨리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소비가 멈추면 경제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면 불황이라는 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대량 소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명을 단축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즉 10만 시간을 사용하는 전구를 만들 수 있어도 1000시간만 쓸 수 있는 전구만을 팔아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구는 이런 사회에서는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일하고 더 많이 팔 수 있게 하려고 일회용 사회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치 문제이고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써서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동굴에서 살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부족한 식견으로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먼 옛날의 현자들, 에피쿠로스, 세네카, 아이마라 민족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한 사람은 조금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욕망이 끝이 없으며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리우 회의에 그러한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연설 중에는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자원 위기와 환경 위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만든 사회 모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할 우리들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환경 자원이 풍부한 작은 나라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1300만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염소도 800마리에서 1000만 마리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유제품, 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토지의 90%가 비옥합니다. 제 동지들인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시간 노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 노동을 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일도 하고 있어 결국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구매에 들어간 할부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돈을 다 갚고 나면 자신이 저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노인이 되어 있고 자신이 인생이 이미 끝나간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 아닌가? 라고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개발이 행복을 바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개발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만 합니다. 개발은 행복, 지구에 대한 사랑, 인간관계, 아이 돌봄, 친구 사귀기 등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울 때 우리는 환경 문제의 가장 핵심 가치가 바로 인류의 행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받는 월급의 부하를 빈민층을 위해서 기부했대요. 그리고 이번은 한 20여 년간, 한 10여 년 동안 그 감옥소에 있었는데, 왜냐면 그 독재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정부군이, 안 좋은 독재군들이 이분이 너무 사상이 뛰어나고 위대하니까 땅을 파고 독방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절규를 하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절규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분이 그래도 살아난 거는 쥐하고 바퀴벌레하고 얘기하면서 살아났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그래도 결국은 뭐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올라온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인구 300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대단하죠? 그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분이 하는 거는 결국은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개발해도 되고 욕심을 내도 됩니다. 근데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도 같이 행복해져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 명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헐뜯잖아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맨 밑에 있죠.
재무상이라 했어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쇠욕지족하라 했어요. 욕심을 적게 하고 족한 줄 알라 그럽니다. 근데 욕심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라. 지금의 현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그겁니다. 또 미래의 또 이익을 위해서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대로 즐기면서 가라. 그러다 보면 항상 미래에도 행복이 온다 그럽니다. 근데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지금 순간이 마이너스 되거든요. 지금 감사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또 미래의 불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은 여유롭게 비축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현재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범위에서. 그러나서 뭐예요? 자등면 법증면. 그대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통령도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그걸 즐기잖아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난이라 아니라. 스웨덴 속담도 그런 게 있습니다. 늘 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져야지. 저 사람은 돈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아랍의 조크. 아랍의 신이 내려와서 빵집 사람한테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얘기해봐라. 했어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단, 그대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 그대에게 소원을 들어준 거 2배가 옆집 사람에게 들려줄 것이다.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인가 소원을 말해봐요. 그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10억이 소원이 이루어지죠. 그 옆집 사람은 2배니까 20억이에요. 참 생각하더니 안 좋은 것도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원은 다 좋다고. 자기 눈 하나 파주세요 그랬어요. 신에게 자기 눈 하나 파달라고. 그럼 옆집 사람은 2개가 파지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명언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명언이 전부 다요. 남이 불행해지지 않으면 자기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남을 내려 깎아야지 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탐진치 삼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 하지만은 왜 남을 죽이냐고요. 왜 남을 헐뜯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냐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죠. 다 행복해야지. 그게 덕을 쌓는 겁니다. 덕을 쌓기 위해서는 같이 서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떨궈뜨리면 같이 떨어져요. 같이 추락한다고. 이문열 소설에 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교만이야, 교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근데 교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항상 나는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길게 시간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기본 명제가 뭐예요? 같이야, 같이. 다 같이 행복합시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 내 탓이요. 당신 덕분이요. 뭐 천주교에도 흉내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진리니까 똑같습니다. 뭐 어느 말이 우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흉내낸다는 말을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남에게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하고 나하고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야? 김종환의 존재 이유를 들어야 됩니다.
존재 이유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남에게 베풀고 사세요. 또 오늘 또 수박도 또 우리 춘자고생이 또 주셨다니까 내 머리통한 수박도 맛있게 먹어야죠. 고맙습니다.